사람은 언젠간 죽고 언젠간 다 잊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죽어라, 돈 벌다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요, 이 영상을 보고 크게 느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실행하고 실천해 나가도요, 대부분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또 안주하고 살아가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혁 작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저도 온전한 저만의 삶을 살려고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요,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는 저의 삶을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남의 삶을 살았어요. 타인의 삶, 아니면 모르는 사람의 삶, 제 삶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제 주위에 없는 사람들의 삶까지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인데 내 삶을 왜 살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가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순간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 대부분은 우리가 남의 삶, 타인의 삶,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대부분은 많이 살아가요. 그 가장 명확하고 가까운 증거가 우린 남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옆에 친구나 주위 이웃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직장 동료나 그 주위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하고 그 사람들의 일상이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사람들, 가장 흔하게 연예인들의 삶, 그리고 SNS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많이도 궁금해하고 하루를 그것에 할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내가 맡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행위, 그거 외에는 타인의 삶을 궁금해하고 타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하고 한정적인 삶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의 문제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30대 후반까지도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20, 30대들이 삶과 인생에서 방황하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의 시간 동안 뭐 에세이도 썼고 산문집도 썼고 이번에 나온 신간 교양 입문도서도 썼는데, 그렇게 글을 쓰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저는 어떻게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보는 다른 타인들 중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5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 봤어요. 첫째,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점점 갈수록 시대가 변하고 바뀔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어디 직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를 다 보내고, 그리고 뭐 퇴근을 한다고 해도 나만의,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그게 몇 시간이나 되겠어요. 잠도 자야 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정말 자신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잘 갖고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공간에서 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될지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하나만 생각했어요. 제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저를 반드시 찾아야겠다.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은 뭐고 사람들은 뭔지를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차츰차츰 알아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즐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도 물론 출퇴근을 하는 그런 직장인으로서 밖에 나가면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살지만, 그 외적인 시간에는 철저하게 저를 혼자만 두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만 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알고 깨닫고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뭔지를 아주 작은 거더라도 발견하고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이 혼자 있는 시간, 지루한 시간 정말 못 견뎌요. 우리 흔한 말 중에 지루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지루해서 죽어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실험도 했는데요, 혼자 있는 건요,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를 실험으로 증명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쓰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나와 세상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고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시간 안에서 나를 찾고 그리고 세상을 좀 더 알아가고 타인을 좀 더 관찰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갖고 어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호기심 갖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 호기심을 갖는다기보다는 낯설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크잖아요. 낯선 거를 어떻게 두렵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걸 호기심으로 접근을 하겠어요. 사람이 일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늘 해왔던 일을 그만두거나 멈추는 거예요. 익숙한 거를 갑자기 멈추거나 내 손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럼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익숙한 게 다 끊어졌다고 치면 새로운 걸 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럴 때마다 두렵고 무섭고 피하기만 하실 거예요?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호기심을 갖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을 평소에 조금씩 들이다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낯설은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는 것보다 그건 뭘까 이렇게 궁금하게 호기심으로 다가가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호기심을 갖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패들은 되려 많이 겪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학부형이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도 실패를 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걸 이렇게 타이트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습득하고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 그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않아요. 사람이 넘어져도 봐야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실패를 해봐야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내가 가는 이 길 외적인 거에 뭐가 있는지도 좀 알아야지 이걸 피할 수가 있잖아요. 알아야 피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피해요? 내가 원치 않는 실패나 불운은요, 그걸 알아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실패를 많이 해봐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성공, 그리고 행복, 그거를 갖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요, 실패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한번 실패했다고 벌벌벌 떨고 그냥 벽을 쌓고 지내느냐,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뻔한 것을요 우선순위에 두지 마세요. 사람은 익숙한 것에 대한 안정감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좋다고 느낀 거, 한 번 좋다고 느낀 사람, 상황, 일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인생은요, 어떤 일이 있을 줄 몰라요. 늘 새로운 걸 접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뻔한 것, 익숙한 것, 좋은 것만 곁에 두려고 하면요, 새롭고 낯선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내 곁에 올 수도 있고 언젠가는 올 텐데, 그러면 그걸 쉽게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없어요. 뻔한 것들의 안정감, 그런 평온하고 포근함을 즐기는 건요, 내가 여가 시간이 나거나 혹은 쉬는 그런 시간과 날이 주어졌을 때 그때 즐기는 거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거나 일하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상황에서는 뻔한 것들은 되도록 배제해야지 새로운 것들을 내 안에 접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알고 뻔한 것들을 먼저 내 곁에 두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언제 접하고 내 곁에 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과 일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뻔한 것들은 뒤로 밀어두고 새로운 것들을 먼저 내 곁에 가까이 두려고 한번 해봐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처음에 맛있다고 느끼는 거는 계속 먹잖아요. 몇 년이 흘러도 그건 내 입맛에 맞는 거니까 계속 먹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이 왔을 때 그거를 선뜻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모로 살펴보고 살짝 맛을 보고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보잖아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건 나랑 안 맞는다라고 배제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뻔한 걸 항상 옆에 두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새로운 맛, 새로운 음식을 곁에 둘 수 없는 거기도 해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익숙한 것들, 편하고 안락한 것들에 살다 보면요, 내가 그냥 우물안 개구리가 될 뿐이죠. 우물 밖을 나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요, 나갈 수도 없고 나가기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태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자연스럽고 쉽게 편하게 할 수 없는 것인 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연습해야겠죠. 뻔한 것을 내 삶에 가까이 두지 말고 좀 배제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신만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과 취향과 내 의견, 나의 주관적인 것들을 잃지 말고 고수하고 내 안에 담아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고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그런 집단과 단체에 익숙하게 되고 따르게 되잖아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럿이 같이 밥을 먹을 때 거의 다 비슷하게 시키는데 나만 혼자 동떨어진 음식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다 뭐 아메리카노나 먹고 카페라떼를 먹는데 나 혼자 독특하게 뭐 과일 주스를 먹으면 나 혼자 튀어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에 맞게 잘 살피면서 모나지 않게 행동하는 거. 나 혼자만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는 언행을 한다고 해도요, 그게 되게 꼴사납고 밉상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독특하다, 개성이 강하다 이렇게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자신의 언행이 어떻게 친근감 있게 유하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하느냐, 그런 약간의 스킬이 필요하기도 하죠. 자신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개성에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질적이고 거부감이 있고 그렇게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계가요, 굉장히 미세해요. 같이 어울리는 공통분모 안에서 있지만 항상 모든 상황과 모든 말을 그들의 말에 따르는 게 아닌, 나는 좀 요거는 좀 난 이런 게 좋다라고 항상 자신만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과 사상을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으면 나의 모습을 잃어버릴 리는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갖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몇 년, 몇십 년 계속 살다 보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사람들이 좋다는 거 그냥 나도 좋아하는 게 되고, 근데 내가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해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쪽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죠. 일상에서도요, 조금씩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무채색의 옷만 지금까지 입어왔다면 조금은 색깔이 있는 옷을 좀 곁들여서 입는다든지, 평소에 안 하던 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주관적이고 개성 있는 독특한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남들이 흔하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여러 가지 언행과 아니면 옷차림,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요, 남들과 차별되는 그런 주관적인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만요, 내 삶에 적용시키고 변하지 않는다면요, 어디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요, 굴하지 않고 당당한 그런 자신만의 모습이 담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연습이 필요해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하나하나.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꾸준히 한다는 건요, 한 번에 많이 했다가 크게 부풀려고 많이 했다가 그만두고 접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이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할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조금씩 천천히 매일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이고 내 삶이잖아요. 자신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크게 마음 먹는다고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요, 조금씩 작은 거 하나부터 천천히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변해요. 제가 변했듯이 여러분들도 변할 거라고 절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교양 입문도서 성공의 진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대한 적절한 이야기와 예문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유했던 거를 정리하고 세상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일들도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행복하고도 싶고 성공하고도 싶고 평온하고 무탈하게 살고 싶은데 진짜 그러고 싶은 저의 간절한 생각과 마음을 몇 년간 쓰면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출간을 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걸로 성공과 행복을 논하는 건요, 그 어디에 가서도 이해도 안 되고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돈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포함해서 정신과 마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어야지 저는 진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내 자신을 찾고 싶거나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알고 싶을 때 옆에 두고 조금씩 읽어보시면요,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저의 불안하고 괴로웠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많이 썼던 글이지만 분명 이 세상에는 저하고 똑같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쓴 글이니까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주위에도 추천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조그만 자리라도 불러주시면요, 가서 좋은 얘기, 좋은 시간 나누고 그런 소통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주말마다 갖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안에 글 올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무료 강좌 같은 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요,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신만의 삶은 누구나 원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쉽지 않은 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주어진 안전한 삶을 살아가죠. 사람은 언젠간 죽고 언젠간 다 잊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죽어라, 돈 벌다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요, 이 영상을 보고 크게 느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실행하고 실천해 나가도요, 대부분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또 안전하고 살아가게 돼요. 진짜 큰 마음을 먹고요, 이 가슴에 커다란 걸 품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질 수 있고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게 힘드니까 못하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독자님들은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항상 노력하고 정진해봐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저는 글쓰는 이민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